Она звучит так: близкий сосед лучше дальнего родственника. Считаю, что эта народная мудрость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ражает характер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нашими странами. 러시아와 같은 강력한 국가를 전략적 동반자로 두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긍지이고 위대한 영광으로 됩니다. Оказывали и будут оказывать друг другу всемирную поддержку настоящие друзья и добрые соседи. Уважаемый товарищ Ким Чен Ын, ждем вас с ответным визитом в Москве.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올해 안에 러시아 방문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전해졌는데 성춘 부의장님, 예. 시기는 언급이 안 됐는데 5월에 있을 러시아 전승절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던데요. 그렇죠. 러시아의 전승절 70주년이고요. 그 말은 북한과 또 우리에게는 해방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예.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념하겠다는 얘기를 왕왕 해왔었거든요. 그 푸틴의 오른팔로 뽑히고 있는 그 쇼이구 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가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고 그 이전에도 계속 만나면서 뭔가 이것과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니겠느냐라는 예측들이 나왔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5월 전승절에 맞춰서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저는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께서 보실 때 혹시 이때 뭐 북미러 3자 대화 가능성 정도는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무 북한에게 많은 카드를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과거에 또 이제 뭐 하노이 회담과 같이 트럼프와 김정은이 직접 1대1로 만나는 경우는 뭐 있을 수 있어도 예. 북미러와 같은 그런 3자 협정까지는 좀 다소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북한의 김정은이 또 전승절 행사와 같이 이런 여러 국가가 모이는 다자 외교의 형태를 가진 이런 공식적이고 매우 개방적인 행사에 국제 무대에 대비할 가능성은 사실 되게 낮다고 보거든요. 예. 김정은이 만약에 푸틴을 만나더라도 1대1로 별도의 회담을 갖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이고 예. 전승절 행사에는 아마 모습을 드러내기에는 상당히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휴전 협상 관련해서 북한과도 협력할 준비가 됐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 중재로 이뤄지는 휴전 협상에서 파병 북한군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의 특수군사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군대와 인민의 투쟁에 전적인 지와 굳은 연대성을 표시합니다. 러시아 측에서 포사가 구체적으로 안 해줘서 우리가 무모한 희생을 많이 했어. 대한민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가양으로 가지 못할 경우는 그것도 생각해요. 아까 성 부의장께서 이제 해방, 우리로서는 해방, 그리고 러시아로서는 전승절 70주년 말씀 주셨는데 80주년이 맞고요. 80주년을 맞아서 러시아와 북한의 어떤 협력 관계가 뭐랄까요, 강화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기현 부의장님, 북한군 파병 문제도 사실은 여기서 빼놓을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갈 거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까요? 공식적으로는 뭐 아직 북한군 파병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지만 뭐 파병 사실 부인할 수 없고 실제 정전 협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당연히 북한군 관련된 문제가 협의 대상이 안 될 수가 없겠죠. 포로 문제도 있을 것이고요. 이후 전후의 사후 처리 과정에서의 뭐 책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당사자국 간에 정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논의가 되면 사실은 뭐 파병이 공식화되는 거지만. 예. 글쎄 이게 어느 단계까지 논의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뭐 북한군 파병 사실을 공식화하고 그 전제하에 전쟁 당사국에 준해서 이제 협의 대상이 된다고 하면 포로 문제라든가 이후 전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공식적인 논의 대상이 또 되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어서요. 예. 이후에 또 미국의 또 입장도 중요하고 또 우크라이나가 과연 이제 중재 협상 과정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지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돼봐야 어떤 결과를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기찬 부위원장님, 굉장히 좀 뭐랄까요, 공분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은데 사실 그 북한 군사들, 20대 초반의 병사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온 사람들이 태반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병사들의 월급 대부분을 당국이 가로챘다 이런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 생명값을 또는 이제 뭐 그 위험 수당을 정부가 가져간 거잖아요. 예. 예전에 뭐 북한 외화벌이 노동자들의 그 벌이도 또 가져갔기 때문에
저 부분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저는 저렇게 많은 인명 피해를 감수하고 북한이 왜 이렇게 파병을 했는지 물론 외화벌이 목적도 있겠지만 러시아로 하여금 전승하게 만들고 본인은 전승국의 지위에서 분명히 어떤 협상에 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상 시에 대북 제재도 해제해달라 이런 식의 국제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측면이 강해서 왜냐하면 아직도 크루스크에 본인들이 파병돼서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걸로 볼 때 본인들의 자국민을 희생시켜서라도 본인들의 대북 제재를 해제해야 되겠다라는 취지의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결국은 이제 북한이 예전 러시아로부터 약간 멀었던 부분 레닌 스탈린주의에서 북한이 벗어나서 주체 사상 갔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선군주의, 선군 사상 이쪽으로 가면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의 삶은 더 팍팍해질 것 같다. 뭐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게서 뭘 받았겠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북한이 공개한 사진을 보면 과연 이것도 파병의 대가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진이 있습니다. 가죽 자켓을 입은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 보이시죠? 비행기에 오르고 있고요. 비행기가 굉장히 좀 첨단 무기처럼 생겼죠. 딱 봐도 저게 하늘의 지휘소라고 불리는 공중조기 경보통제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면 한반도 지도가 띄워져 있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윤주진 위원님, 예.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이거는 굉장한 뭐 첨단 무기라고 얘기가 나오던데 저걸 북한이 개발할 수 있는 겁니까? 북한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을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전무하다고 보고요. 최근에 러시아의 군사적 협력을 과정해서 러시아 혹은 또 중국의 기술을 좀 들여와서 반영한 것이 아닌가 추측이 되고 있는데 실은 이제 남북한 전력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공군 부분에서는 상당히 북한에 좀 우위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예. 전투기 자체는 뭐 북한도 많지만 거의 뭐 과거의 유물과 같은 수준의 기술력인데 최근에 이제 북한군이 이런 뭐 공중조기경보 통제기와 같은 것들을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공군 전력에 있어서도 약간 비대칭 전력의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가 또 안보 쪽에서는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윤기찬 부위원장님.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보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보에 대한 걱정 때문일 텐데 북한이 러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있고 미국이 휴전 협정의 중재자로 나서면서 우리나라가 혹시 좀 고립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 들 수 있거든요. 국제적 연대가 깨지는 거죠. 미국의 사실 뭐 해구사안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강화하는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다소 만약에 거치게 되면 지금 국내에서 뭐 핵 무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독자적 핵무장론까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이제 안보에 대한 걱정이 크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다자 협력을 토대로 한 안보는 사실 경제적 그 조치와 관련돼서 변동 여지가 커졌기 때문에 자체적인 안보력을 키워야 되는가 이런 이제 문제제기가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전까지는 사실 이제 일본이나 미국과 협력해서 국제적인 연대로 버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국내에서 여야가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야 되는데 예. 이제 대선 뭐 또 여러 가지 선거 과정에서 보면 이견이 그렇게 노출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부터 저희가 고쳐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춘 부의장께서 보실 때 우리나라는 그럼 외교를 어떤 식으로 해나가야 우리가 활로를 모색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늘 민주당에서 주장해오는 균형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미국과의 동맹은 굳건히 해야죠. 근데 윤석열 정부 그리고 보수 정권이 잡을 때마다 너무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을 써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것으로 그 이득으로 돌아왔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뭐 중국, 뭐 러시아가 됐든 지금 보수 정권이 항상 놓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까지 항상 균형적으로 외교 정책을 펼쳐야 우리가 급변하고 있는 국제 정세에 맞춰서 항상 그 외교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가져왔던 미국 일변도의 외교 정책은 좀 수정해야 된다는 주장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외교에는 여야가 없겠죠. 우리나라의 안전이 가장 우선순위일 겁니다. 여야 모두 그 부분을 명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오겠습니다.